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마지막 날 유세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강북 유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진짜 대통령 후보의 길은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간을 막 쪼개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오늘이 가장 진짜 바쁜 날이죠. 지금 강북 유세하고 그 다음에 강서 양천 유세하고 크게 보면 여의도 유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북 유세는 이제 강북, 성북, 도봉, 노원 이렇게 합쳐서 저렇게 유세를 했고요. 이거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기사 한번 보면은 대선 하루 앞둔 이재명 후보 서울 강북 유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멀리에 사람들 모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와. 평일 오전입니다. 엄청나네요. 야, 이게 사실은 이번 대선은 유세장 인파로 그냥 끝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재명 새벽 한 4시에 유세를 해도 사람 모일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기대하고 분노가 함께 있어서 이재명에 거는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건 지금 저런 상황들을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죠. 이게 이제 어디서 했냐면은 성남 주민교회라고. 성남 주민교회인데요. 저걸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런 게 있어. 그때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시 의료원 이게 이제 1분도 안 돼서 이제 이게 상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남시 의회에서 이제 약간의 좀 뭔가 좀 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럴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그렇죠. 상황. 네. 그래서 성남 시민 모임의 대표였던 이재명 변호사가 수배를 받게 됩니다. 그 수배를 받았던 이재명 변호사가 숨어 들었던 곳이 바로 저것이에요. 주민교회. 성남 주민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이재명 변호사가 안 되겠다,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바로 그곳 주민교회입니다. 거기에 거의 한 평 정도 되는 기도실에서 숨어서 지냈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물도 많이 나고 힘들었었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 인터뷰할 때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거기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미가 뜻이 아주 깊은 곳이죠. 여기에 숨어있던 그때 젊은 변호사 이재명은 지금 오늘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네. 20년 전인 2006년 3월 30일 날 이재명 후보가 쓴 글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려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밀려왔다. 며칠 동안 더 교회에서 기거하며 생각을 정리한 끝에 경찰에 잦은 출두했고, 그때쯤 나는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야.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재명 정과의 가장 큰 정과예요. 난 이렇게 막 뭉클해. 이게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이재명 변호사가 울고 있는 그 사진의 뒤 후반부 이야기인 거잖아요, 지금.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기자회견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서 양천 유세 가고 여의도에서 유세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저기 보시면 저거 보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한 게 1987년 11월 30일입니다. 그 당시 대선은 1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여의도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공원화돼서 네. 일부의 넓은 공간만 남아 있는데, 제가 촛불행동 운영위원으로서 촛불행동한테 맨날 도로에서 막 차선 한 2개 열어놓고 집회를 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계속했던 이유가, 저 여의도 광장이 일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나마 제일 광장다운 광장이 그거예요. 서울에.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일부 남아있는 여의도 광장인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11월 30일 날 130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여의도 광장, 옛날에는 그게 활주로였잖아요. 거기를 다 어마어마한 거기를 다 채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시그널?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요새는 여의도 광장뿐만 아니라 보라매공원에서도 비슷하게 사람들이 열렸다. 저 때는 뭐 이렇게 TV나 유튜브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직접 가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지금은 TV나 유튜브가 있어도 오늘 저녁에 여의도에 오실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어 터질 거예요. 네. 그 자리가
낙검수가 콘서트 때 그렇죠. 장소이기도 네. 하고. 네. 아니 저번 대선 때 마지막 날 유세했던 거 기억나세요? 소다광장에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사람 정말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도 오늘 여의도 광장에는 그것보다 2배는 모일 겁니다. 오늘 저한테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 여의도 광장 요새 끝나고 그러면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심야 12시까지 선거운동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양반아 경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아마 라이브를 킬 것 같아요. 이재명 채널에서. 아니 좀 쉬세요. 6월 4일부터 바로 일하셔야 돼.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저는 진짜 인간으로서 이 지금 겪어왔던 일에 인수위 2달 높잖아요. 지금 바로 6월 4일 아침부터 대통령이 이재명이 돼가지고 그 순간부터 각종 개혁적 조치를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정말 이 노동 강도 생각해 보면 엄청나죠. 정말 좀 쉬세요. 짠하지. 진짜 인간적으로 짠해요. 나는 진짜. 대통령도 고생하는 것도 다 팔자라고 생각해. 본인이 만든 팔자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술만 처먹고 있던 새끼도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뽑히면 국민이 괴롭고 그렇죠. 이재명이 뽑히면 이재명이 괴롭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별 수 없어요. 5년 동안 우리가 잘 써먹어야지. 어쨌건 여의도 집회가 지금 많은 기대가 있고 잠시 후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시부터인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한 8시쯤 등판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방송 끝나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점에서는 광화문이었죠. 이번 선거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지금 마지막 파이널 요새는 여의도 쉽게 표현 여의도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빠른 쪽은요. 이제 거기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의도역 내리셔가지고 조금 걸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저 국회의사당역 내려서 조금만 걸어오시. 둘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중간 보는데. 지점이더라고요. 네. 자, 채널 방송 보고 출발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한 8시쯤 등판할 그렇죠. 거니까요. 마지막에 스타는 마지막에 나오시니까. 사실 지금 여의도 그 문화의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연설 요새의 가장 넓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이 그렇게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라는 곳이 윤석열 탄핵을 시작했던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말에 그 영남 갔잖아요. 난 저희 얘기 또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안동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 안동 출신인데 왜 나 안 뽑아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 안동 출신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어제 그 이재명 후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성적표를 들고 나온 장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시라고. 야 공부 잘하셨더라고 보니까 우리 후보. 수. 아니 근데 잠깐만 과목명을 잘 보세요. 이게 공부 잘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였어요? 네, 과거가 아니에요. 워스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이해 수. 저게 남아있을 리는 사실 없지 않아요. 근데. 내란 세력 대응력 수, 경제 회복력 수, 그런 뜻이었구나. 예. 종합평가 수. 죄송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고요. 안동에서 지금 되게 이제 유림들께서 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보는 장면인데. 저거 진짜 좀 대단했어요. 안동이니까 저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안동 그러면요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저의 본관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그 자부심 가질 만한 곳인데 이게 왜곡되면서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 세력이 텃밭처럼 인식했던 곳인데 그렇죠. 네. 저 장면을 보면은 안동 출신 대통령이 실제로 안동을 접수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저렇게 한복 입고 나오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유세팀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안동은 자부심 가질 만한 곳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출신의 첫 대구 경북 대통령이 나올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 잘해버리잖아요.
배타적으로 밀어냈던 분들이 그렇죠. 야야 완동 출신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온다는 거죠. 네. 잘하면 또 더 자랑하고 싶고. 야 대통령 TK 출신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요. 소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직들은 좋겠다. 내가 찍은 후보가 낙선해도 대통령이 이재명이라서. 그러니까요. 진짜.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 확실히 영남을 많이 갔어요. 전체적인 지역으로 비중을 봤을 때 김문수는 8번 갔다 그러는데 저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본진보다는 적진을 터는데 더 공을 들였다. 말하자면 영토 확장을 하고 있었다고 김문수는 자기 본진을 지키는데 힘을 쏟았다. 이렇게 표의 확장성이 저걸로 그냥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가는 후보가 공격할 수 있는 포지션하고 지금 뒤돌아가는 후보가 방어하는 그걸 그대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요.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표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 표를 가져와야지. 그 표를 가져와. 아마 제가 예언하건대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세우는 기록들은 다 사상 처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TK 득표율, 영남 득표율,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역대로 얻은 득표율, 민주당 후보가 저 소위 보수 진영과 얻은 최다 득표 차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더라도 가까스로 이긴 경우가 많았어요. 그 모든 걸 기록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 선거에 있어갖고 이런 건 있어. 전체 유권자가 한 4,400만 좀 돼요. 4,400만 좀. 그런데 실제로 이번 사전투표 한 분들이 1,500만 좀 넘습니다. 1,543만 명 정도 됩니다. 투표율 80%라고 가정하면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3,500만 정도가 투표를 해야 돼요. 3,500만 정도. 그러면 한 2천만 정도가 2월 3일 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100%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 또는 정치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80% 넘기나 이렇게 이제 언론이 헤드라인 쓰기도 하는데 80%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못 넘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안 높아도 전혀 불리하지 않은 선거일 수 있는데 어쨌건 우리는 주위에 이번에 그 후보 이야기처럼 새나구 세 표가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투표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전 투표율이 뭐 높으니까 서로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지금 보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 그 유권자 분석을 보면 남성 유권자가 49.5%, 여성 유권자가 50.5%. 그 정도 숫자가 나오고요. 다음에 가장 연령대별로 숫자가 많은 게 50대, 860만 명. 그 다음에 가장 숫자가 작은 게 20대, 580만 명.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숫자로는 세대포 이론도 먹히지 않는 데다가 이미 20대, 30대가 대부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곳이 70대 이상밖에 없다.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가 1,170만 명이에요. 경기도가 1,170만 명. 네.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율이 1,542만 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본투표에서 얼만큼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살면서 투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제 첫 투표가 그게 언제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난다. 그때 일제강점기 때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기억나는데 그때 이후로 그때 실제로 있잖아요. 아마 날짜로 따지면 아마 김영삼 찍는 거였을 거예요. 김영삼이 대통령 되던 시절에 조금 압력이 있었지. 군대에서 그렇죠. 부재자 투표할 때. 근데 이 압력이 있었는데 꿋꿋하게 김대중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김영삼이 뽑히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지금 오세훈이 무상급식 투표를 제외하면 그건 뭐 우리 진영 전체가 보이콧했던 투표이기 때문에 해보고 나면 투표를 안 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첫 투표 이야기 들으니까 나이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아니 뭐 나이 차이를 될 것도 아니고. 아니 뭐예요? 됐어. 김영삼, 나 김대중.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나 이명박. 비하 막말을 이렇게
하지 마. 아니 무슨 이명박이 아니고 이승만 아니에요? 어머니. 투표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여러분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태어나서 투표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 1번 한번 쳐보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나라를 지금까지 구해왔던 거예요. 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모든 투표 다 참가. 저도 다 참가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투표를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승만을 찍었어요? 투표하지 않고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게 무리고요. 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윤석열한테 고마움을 느껴요. 진짜로. 고마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반면교사할 수밖에 없는 투표 잘못하면 내가 투표장 안 나가면 이런 정권도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 비교가 돼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비교가 윤석열이 기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분노하고 막 응징 투표하겠다고 나서는 거지만 역사 속의 교훈은 분명히 있다. 혼자 이재명을 죽이려다가 지가 발버둥 치다가 지가 먼저 구속되고 탄핵되어서 그냥 끝났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를 겪어왔건 그 과거를 부정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 과거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우리한테 달린 거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이 희대의 멍청이, 똥멍청이, 바보, 이 바보가 저질러온 짓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을 나아갈 때 추진력으로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훈들이 있으시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잘해버렸어. 5년 임기를 채웠어. 우리는 그럼 간절함이 사라져요. 윤석열이가 일반 국민들, 상식인 사람들은 다 뭉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아니 그런데다가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 민주화 투쟁에서 조금 멀어진 세대였는데 이번에 민주주의는 진짜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확 깨우쳐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제일 낮았잖아요. 20대들이 지금까지. 그 젊은 층, 소위 청년층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왔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윤석열 내란의 산 증인, 동시대에 봤던 사람들, 내가 5.18을 목격한 것처럼 그 자녀들까지 생각해봐요. 나는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저는 국민에 의해서 해산될 거라고. 국민의힘은 정말로 우리 시대에 효용을 다했고 자기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진짜 다음 정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상징적으로라도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올려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네, 없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간절함이 이제 투표로 연결되는 건데 내가 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일을 지금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허재호님, 힘들었던 3년 고통스러웠던 6개월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군요. 호나님, 정변님, 사랑스러운 마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나는 안 사랑스러워? 형아 왜 기분이 영 안 좋네. 정변 사랑받고 싶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12월 3일 날 내란 일어난 이후에 정확하게 6월 3일 날 6개월이네. 6월 3일 날 6개월 반년 만에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울렁거려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 울렁임 때문에. 네, 떨려서. 하루밖에 안 남았구나. 네, 다들 긴장되시죠. 밥 먹었어? 두 사람 밥 드셨어요? 밥을 안 먹고 빵을 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저번 대선 때 개표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커튼을 안 열고 안에서 게임만 했어요. 진짜로. 그때 마침 보통 이제 이렇게 대선 같은 게 있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재판이 없거든요. 쭉 비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정말 저는 아직도 그 게임 제목이 생생히 생각이 나요.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 밖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커튼을 열어서 창밖을 보기가 싫어. 근데 그때도 우리를 그 침대에서 일어나게 했던 사건이 청와대 옮긴다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로 옮겨 이 새끼가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참, 그 진짜 야 나중에 정권 바뀐 뒤에 다시 비웃자고 추억하면서 비웃자고 이 새끼 진짜 나쁜 놈 새끼 진짜.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지긋지긋 때는 사실 윤석열의 시대는요 5년이었어요. 검찰총장 개표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두통거리였던 거지. 이제 완전히 클리어되는 순간입니다. 자, 개봉 돌림. 문국현, 문재인, 이재명. 5년 임기 대통령을 40전에 5번 뽑았네요. 고맙다 국지 맺었습니다.
문국현 후보를 뽑으셨구나. 감사합니다. 분노의 똥침님, 제가 사랑합니다. 정변님. 분노의 똥침이 여성분이라고. 잠깐만 있어봐요. 그다지 왠지 좋다기보다는 약간 좀 위기감이 들면서 똥침을 당할 것 같아요. 아유,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닉이 예쁘진 않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제 개표 방송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 건데, 그 MBC가 지금 아니 무슨 토론만 하면 MBC는 뭐 몇십만 명씩 돌아버리는데 사실 아마 유튜브로는 근데 실제로 지상파 시청률은 차이가 조금 더 나겠지만 유튜브는 유튜브로 보겠다 그러면 MBC밖에 사람들이 볼 게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저 라인업 한번 봐봐요. 기존 뉴스데스크 앵커들에다가 유시민 작가, 정규재 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시민과 정규재를 붙었다는 데 있어서 이미 그냥 게임 끝났다. 네. 보수로 나올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게 있어. 무슨 기성 방송에 패널로 나갔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깨지고 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쪽 심기 때문에 보수라고 정규재 씨를 부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TV로 MBC를 보시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네. 새날도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역사에 남겨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절에도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편들기 힘들어요. 저로 라인업이라도. 그럼 어떻게 돼?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해야지. 새날도 보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SBS 같은 경우는 저 뭐랄까 좀 기발한 CG로 굉장히 항상 화제가 되긴 하는데 저기에 돈을 엄청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본질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이미 사진 많이 찍어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돈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챗 GPT 한 달에 29만 원짜리 신청하면 이거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져요. 이거 만드는데 뭐 매덕을 썼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거짓말 탐지 태워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거 한번 보세요. KBS 옛날에 야 저렇게 개표 방송했던 시절이 그러니까요. 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저 때는 그러면 저 뒤에 숫자가 전광판처럼 올라가는 거죠. 진짜. 시차도 저거 있었을 1987년인 상황이고요.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투표 시스템의 어떤 선진적인 걸 보여주려고 이 소위 말하면 전자개표기, 지금 용어는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면서 훨씬 빨라졌던 거고요. 저 때까지는 그걸 안 썼던 거죠. 손으로 하나씩 샜나요? 손으로 하나씩. 야 정말 역사 속. 고모님 이승만 찍을 때 이런 거 없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가볍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짐 노저스의 이재명 지지냐 아니냐. 사실 지난 주말에 그 짐 노저스가 짐 노저스는 문재인 정부 때 등장을 합니다.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 짐 노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이제 김진양 전 개성공단 이사장의 발표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짜다. 짐 노저스가 나는 지지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논박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사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극우 성향의 기자들이 붙어서 조금 더 왜곡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땡땡?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김진환 교수와 소통을 하고 있는 그 폴 송이라는 런던에 있는 교수예요. 그 교수가 짐 로저스와의 친분이 있어서 짐 로저스와의 위챗으로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에서 저 빨간 부분이 그 짐 로저스가 대답했던 부분 중에서도 후레이 그러면 와 정말 잘했다 막 응원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 화이팅 뭐 이런 거고 웰던이라고 하는 거는 아 정말 잘했다. 잘 읽었다.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초록색으로 써 있는 게 폴송 교수가 쓰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나왔는데 이렇게 할 거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동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짐 로저스가 그러면은 초안을 작성해 달라. 그러면 자기가 보고하겠다라고 해서 오케이까지 했다는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여기에 마치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지금 할아버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워딩이라기보다는 교수가 제에서 LJM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매치시키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LJM.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거쳐와서 지지 선언을 이제 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지지 선언을 본인이 쓰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이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짐 로저스가 정확하게 컴플리트 프로드, 그러니까 완벽한 사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헤드라인에 뽑으면서 마치 대국민 사기를 친 것처럼 하고 몰아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 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논란되는 거 보면서 엊그저께 전국에 있는 교사들 명단 다 뽑아가지고 교사들이 지지하는 것 마냥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고소까지 당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비난한단 말이야? 응? 자, 가볍게 넘어가시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 짐 로저스가 사기라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허재호님, 마차님은 귀엽고 최고로 사랑받고 정변님도 사랑해요. 남자가 삐지긴 크크크 하셨고요. 아까 자, 허재호님, 푸나님은 존경합니다 하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지 마요. 귀찮아. 자, 이재명 대통령 되는 날까지님 고맙습니다. 자, 개봉 돌림. 3년 전 길거리에 보이는 또래 남자들만 보면 다 이직인 것 같고 다 팸코할 것 같은 피해 망상 증상까지 생겨서 진짜 다 조업해버리고 징역 갈까봐 밖에 안 나가고 푸나 형님 라이브 틀어놓고 사발면에 소주 때리면서 열받고 더럽고 서러워서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제가 새날에 충성하는 이유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선 끝나고 방송 한 일주일 쉬면서 밤에만 방송하던 낮에는 서울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게 3년 전이네요. 정말 그때는 시파빨 놀라였죠. 자, 개봉 돌림. 2030 남자가 모두 이직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의 절반이 이직이라는 사실은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100%로 오지 않아요. 결코 그런 일은 내란이 아니라 내란보다 더한 게 일어나도 네. 저쪽 찍을 사람들은 찍어요. 네. 다만 이 사람들이 소수가 돼가는 과정. 이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